예, 안녕하십니까. 수원외고 교사 이남설입니다. 오늘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생활기록부 기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7개 계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교과 세특 예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제작한 엑셀을 활용한 어떤 학생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진로 독서를 예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7개 계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지도를 하시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다양한 계열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생활기록부를 기록하실 때 7개 계열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아마 아이들 그 학생부 작성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7개 계열은 첫 번째 이제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예체능 계열, 의학 계열, 교육 계열 이렇게 이제 7가지로 최근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들어가시면 학과 정보를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선생님들이 학생을 상담하시거나 또는 이제 생활기록부를 이제 기록하실 때 관련 자료를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학과 정보를 또 이제 커리어넷에 들어가시면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어넷에서도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7개 계열에 대한 이제 자료를 조회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워크넷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워크넷에도 7개 계열에 대한 어떤 이제 계열과 학과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잘 활용하시면 학생 상담이나 또는 이제 생활기록부 기록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교학점제 사이트가 있는데요. 고교학점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제 고교학점제 운영과 과목 안내에 대한 어떤 자료를 선생님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샘플로 2가지 예시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열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고요. 사회 계열 예시가 있는데 사회 계열에서 상경 계열에 대한 자료를 좀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상경 계열의 이제 고교학점제 이 사이트에서는 광고, 홍보, 언론, 방송 매체와 관련된 학과와 경영학, 경제, 회계, 부동산 관련 학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광고, 홍보, 언론과 관련된 이런 과는 외국어 실력이나 사회 변화에 대한 민감성, 미적 감성 등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경영학이나 경제, 회계, 부동산 관련 학과에서는 수리적인 자질과 분석력 또는 판단력 및 대량의 정보를 빠르게 습득, 활용하는 능력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많이 아시겠지만 경제, 경영에서는 또 수리적인, 그러니까 수학적인 어떤 교과가 굉장히 또 중요해졌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시로 이제 공학 계열 예시를 이제 보여드리는데 기계, 전자, 컴퓨터의 이제 과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물리학, 화학, 컴퓨터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전자와 정보통신에 대한 공부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출처는 학생 진로 진학과 연계한 과목 선택 가이드북에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고교 학점제 홈페이지와 관련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런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시면서 아이들에 대한 이해나 계열에 대한 이해, 학과에 대한 일을 하신 상태에서 학생부를 기록하신다면 좀 더 이제 의미가 있는 자료를 기록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이제 학과 바이블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목차를 제가 이렇게 넣어갖고 왔고요.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교육계열, 자연계열, 뭐 예체능 계열 관련된 학과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과들이 이런 계열과 관련이 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살펴보실 때 참고하시라고 넣습니다. 나중에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중에 학생 지도나 생활기록부 참고하실 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계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계열별 교과 세특 예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도움 자료를 선생님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 2년 전에 이제 공개가 돼서 선생님들이 이제 활용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간혹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이제 과학 교과에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마다, 그러니까 교과마다 크게 4가지의 형태로 생활기록부를
기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학생의 특기 사항과 행동 특성을 종합해서 기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육과정 평가 기준에 따라서 기재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업 중에 수행 과제에 따른 기재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예시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학생의 특기 사항과 행동 특성을 종합 기재한 예시를 설명을 드리면요. 이건 이제 예시로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뭐 총평을 이제 서술을 하고 성취 기준에 근거한 수업 및 학습 내용과 보충 심화 활동을 이제 언급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인성이나 태도를 이제 나타낼 수 있다 해서 뭐 학생의 어떤 행동 특성, 좀 종합 의견과 약간 유사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교과 세특에도 선생님들이 잘 녹여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시가 돼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교육 과정에 따른 평가 기준에 따른 기재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교육 과정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교육 과정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제시를 하고 학습 활동에 이제 참여나 태도를 이제 기록을 해주고요. 그리고 학생의 이제 어떤 이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하면 좀 더 좋은 교과 세특이라고 이렇게 예시가 좀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최근에 이제 종합전형 대비 교과 세특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도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제 생활기록부 특히 교과 세특이 잘 기록이 될 수 있나요?라고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교과 세특은 선생님들이 이제 평가를 해서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의 어떤 이제 뭐 요구 사항이 반영되긴 쉽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세 번째 유형과 같이 수업 시간 중에 수행 과제에 따른 이제 기재 예시가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수행 과제를 아주 우수하게 해낸다면 좋은 훌륭한 생활기록부가 기재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이제 수행 과제에 따른 기재 예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성취 기준을 이제 제시를 하고요. 학생의 이제 학습 활동에서 참여나 태도를 이렇게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생의 이해 수준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재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예시에서 진로를 연계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학생의 이제 강점이나 약점을 어떤 극복한 노력 등을 교과 세특에도 녹여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성취 기준을 이제 서술을 하고 학생의 우수한 점을 이제 서술하면서 학생이 이제 여기 이 기록을 잠깐 보면 뭐 전기 전자공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학생의 이제 적성이나 진로가 약간 이제 연계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시는 강점이나 이제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예시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의 어떤 강점이나 약점이 또는 이제 약점 같은 경우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아이가 어떤 뭐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노력을 했는지를 이제 기록이 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다 공개가 된 자료이기 때문에 교과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관련 교과의 자료를 이제 살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예시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이나 뭐 미술, 체육, 기술과정 정보 관련 자료들도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관련 교과 선생님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대학들이 요구하는 이제 뭐 설명이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교사 연수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좋은 생활기록부가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게 교과별 핵심 역량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록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핵심 역량이 총 6가지가 있죠. 뭐 자기 관리 역량부터 공동체 역량까지 뭐 6가지 이제 공통적인 역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표를 보시면 교과마다 핵심 역량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 전체적인 이제 교육과정 핵심 역량을 한번 보시고 또 담당하시는 교과에서 가르치시는 과목마다 이제 핵심 역량들이 있는데 그런 역량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교과 세특을 기록하실 때 이러한 역량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록을 하시면 아마 좋은 교과 세특이 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자료입니다. 뭐 나온 지 이제 한 달도 안 된 자료인데 교과세특 기재 예시 이제 도움 자료가 또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17개 시도교육청, 그다음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교원대학교 이제 종합교육연수원이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최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다 개발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도 이제 교과별로 예시를 이렇게 개발을 해서 지금 배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PDF 자료가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좀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자료를 살펴보고 그 과목마다 교과마다 예시를 제가 좀 살펴보면서 7개 계열로 한번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뭐 제가 이제 분류한 게 맞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이제 교과 세특을 기록하실 때 그 아이들마다 이제 관심 분야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분야를 좀 생각하시면서 녹여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도움 자료에서 강조하는 거는요. 생활기록부 특히 이제 교과 세특을 이제 기록할 때 크게 4가지를 이제 요소를 좀 기록을 하면 좋겠다 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학생의 이제 성취 수준을 파란 색깔로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초록색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량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의 총평 부분을 검정색으로 이렇게 나눠서 좀 이제 보기 편하게 개발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계열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면 인문계열의 이제 독서라는 과목입니다. 국어교과의 독서라는 과목에 아래쪽에 보시면 평가 과제가 있고 관련 역량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 과제는 뭐 개인 또는 사회의 문제를 다룬 책을 읽고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중심으로 서평을 작성해봐라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 과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러한 어떤 수행 평가나 이런 활동들, 과제들을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위에 있는 예시와 같이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그 중앙에 있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고 평가 과제를 진행을 하고 관련 역량을 이렇게 분석해서 아이들을 기록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 세특 예시를 잠깐 보시면 앞부분과 뒷부분에 점점점이 이제 표시가 잠깐 되어 있고요. 원래 이제 최대 500자까지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예시를 이제 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다양한 글을 찾아서 읽는 학생님이라고 이렇게 교사의 총평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이제 성취 수준을 이제 분석해서 뭐 글을 읽고 필자의 논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인 태도로 찾음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나와 있는 것과 연결을 해서 이제 기록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초록색 부분이 수행 과정 및 결과인데 여긴 또 이제 독서랑 또 연결을 했습니다. 뭐 말이 칼이 될 때 홍성수를 읽고 혐오 표현에 대한 서평을 작성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자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제안한 대안 중에는 구체성을 좀 더 보완해야 하는 측면도 있으나 필자의 관점과 필자의 관점 파악과 이에 대한 이제 주체적인 해석 평가를 제시하는 점이 우수하다라고 이렇게 어떤 이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기록을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역량이죠. 요즘 대학에서 많이 좀 강조하고 있는 역량 부분이 있는데 아래쪽 보시면 이 관련 역량이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인데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기록을 했나 보니까 필자의 의도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사회 문제로 연결하여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대안을 창의적으로 제시하는 능력이 우수함이라고 해서 이제 비판적 사고 역량과 창의적 사고 역량을 이런 형태로 이제 기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계열 예시로 이제 독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어 교과, 이제 영어 1이라는 과목이죠. 영어 1이라는 과목에 이 부분은 이제 성취 기준을 2개, 평가 과제를 2개를 했을 경우에는 뭐 이와 같은 형태로 뭐 학생의 성취 수준이나 어떤 수행 과정 및 결과 또는 역량, 교사 총평 등을 이제 기재를 할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예시들을 대략 살펴보면 맨 앞부분에 교사 총평을 좀 기록해 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것 같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또 교사의 총평을 기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모습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빨간색 부분이죠. 역량 부분인데 이 이제 영어 1의 이제 관련 역량은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인데
기재된 이제 예시를 보니까 청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발표, 중간에 넣는 의사소통 전략을 잘 활용하였고 공동체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면서 의사소통 이제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어떤 잘 녹여낸 예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사회계열 예시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윤리와 사상이 주로 이제 사회계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윤리와 사상의 예시를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는 이제 평가 과제가 하나이고 성취 기준이 하나이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 역량은 이제 윤리와 사상에서는 도덕적 사고 역량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사고 역량을 마지막 부분에 쓰진 않고요. 이제 중앙 좀 뒷부분에 빨간색으로 뭐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이상적 방향과 타당성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사고 역량을 이제 도덕적 판단과 추론의 탐구 과정을 거침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했고요. 교사 총평을 마지막 부분에 의문점을 지나치지 않고 교과 외 시간에도 자주 찾아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탐구심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이렇게 평상시에 아이와 이제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도 또 이제 찾아와서 하는 모습들을 기록한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회계열이니까 이제 사회만 관련된 건 아니고 이제 미술교과에서도 미술이라는 과목에서도 사회계열과 또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과정 부분이 뭔가 보니까 12-2, 01-03 부분을 보면 현대의 사회 현상과 문제를 이해하고 미술을 통한 참여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미술이 중심이지만 사회 현상과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미술을 통해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계열 예시에 어떤 이제 제가 이제 미술 부분을 좀 찾아보니까 나와 있어서 한번 예시로 넣어봤고요. 관련 역량은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입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드러나게 이제 적었고요. 여기 잘 보시면 그 이제 중간에 이제 맨 앞쪽을 보시면 점점점 이제 예시를 보시면 사회의 문제를 폭넓게 인식하고 미술과 사회 분야의 연계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발표하고자 노력함이라고 이렇게 교사의 총평이 적혀 있죠. 이제 미술 시간이지만 아이가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 부분을 잘 연계해서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발표하는 학생이라고 또 기록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재가 되려면 아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아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도 사실 이제 많이 이해한 상태에서 기록이 되겠지요. 예. 자, 자연계열 이제 예시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계열 예시 보시면 이제 물리학 원이 이제 자연계열 예시로 넣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성취 기준이 하나입니다. 성취 기준이 뭐 전자기 유도 현상에 관련된 성취 기준이고 평가 과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과제가 이제 활동이나 뭐 수행 평가가 두 가지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평가 과제 두 가지가 이제 관련 역량이 뭐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 능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드러날 수 있게 기록을 한 거고요. 역량 부분은 이제 빨간색으로 세팅 예시를 보시면 뭐 실험 과정을 통해 얻은 자료를 올바르게 이제 그러니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새로운 과학 기술에 관심이 많고 현상을 과학 원리와 연결하여 설명하는 능력이 우수하다라고 이렇게 뭐 적혀 있지요. 그리고 맨 앞부분에는 이제 선생님들의 이제 뭐 교사 총평이 들어가 있는데 과학 개념을 적용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에 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뭐 적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기록할 수 있다라고 예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계열 예시긴 한데 영어 독해와 작문에서도 영어 독해는 사실은 영어라는 과목은 모든 또 이제 계열에 또 관련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시간에 아이가 이제 어떤 활동이나 발표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영어 독해 작문 이제 과목 시간에서 두 가지 성취 기준이 이제 나와 있죠. 밑에 표를 보시면. 그리고 과제는 이제 한 가지가 있네요. 다양한 이제 주제의 글을 읽고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는 어떤 이제 과제였나 봅니다. 그리고 관련 역량은 지식 정보 처리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재가 된 예시고요. 영어지만 자연계열이라고 제가 이제 쓴 이유는 뭐냐면 초록색 부분을 잠깐 보시면 수행 과정 및 결과 부분에 채식주의자들 입장에서 동물을 죽이는 것은 폭력이라는 주장과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육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갈등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함.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뭐 줄기세포 배양육 활용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유전자 조작에서 비롯되는
뭐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필요함을 적절한 어휘 및 언어 형식으로 정확하게 작성함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의 글을 읽고 뭐 목적을 파악하고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소재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 예시는 이제 학생이 어떤 이제 뭐 채식주의자나 동물 또는 이제 줄기세포와 관련된 어떤 글을 중심으로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독해와 작문이지만 뭐 자연계열과도 관련이 된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공학계열 예시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적분이라는 이제 과목입니다. 수학교과의 미적분에서 보시면 성취 기준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접선의 방정식과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제 예시가 있는데 평가 과제는 하나가 있고요. 관련 역량은 이제 정보 처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이라고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역량 부분을 공학적 도구를 적절히 활용하고 발표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이해를 어려워하는 구부에게 해당 개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 돋보임이라고 이게 공학적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이제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라는 이제 과목입니다. 공학계열 예시로 갖고 왔고요. 여기도 이제 성취 기준이 두 개고 평가 과제가 두 개고 평가 과제는 뭐 피지컬 컴퓨팅 장치에 대한 어떤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역량은 컴퓨터 사고력이나 협력적 문제 해결력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학계열 예시로 제가 이렇게 한번 넣어놨으니까 선생님들이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체능 계열 예시를 또 이렇게 넣어갖고 왔습니다. 예체능은 이제 미술 예시를 갖고 왔고요. 만약에 이제 미술 중심의 이제 예체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예시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세계사입니다. 세계사는 사회계열만 관련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계사에서도 어떤 미술적인 관련된 이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평가 과제로 이제 담당 선생님이 뭐 신학로 개척 및 유럽 교육망의 확대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주제로 학습용 이제 UCC를 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UCC 제작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예체능과도 또 관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예시로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의학 계열 예시로 생명과학 원입니다. 생명과학 원. 이 부분은 이제 성취 기준이 두 가지가 나와 있고요. 평가 과제가 두 가지. 그리고 관련 역량이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 능력, 뭐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녹여낼 수 있도록 뭐 예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화학원입니다. 과학교과의 화학원인데 화학원에서 이제 여기는 성취 기준이 한 가지죠. 성취 기준이 한 가지고 평가 과제도 한 가지고 그리고 관련 역량은 과학적 사고력이나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이런 부분이 이제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계열은 이제 다양한 과목이 또 교육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사 부분인데요. 한국사 이제 과목에서 어떤 부분을 제가 이제 보고 왔냐면 이제 발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 과정 및 결과 초록색 부분의 예시를 보시면 뭐 임진왜란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을 주제로 자료를 탐구하여 발표를 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쭉 읽어보시면 어떻게 정리를 했고 어떻게 발표를 했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전달을 했는지 마지막에 이제 초록색에 보시면 담배와 고추의 전례 등 재미있는 예시를 더해 발표함으로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교육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육과 관련이 된 부분이 아닌가 해서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체육인데요. 체육도 이제 교육과 관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평가 과제가 심폐소생술 교육 영상을 제작하고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기가 이제 평가 과제인데요. 이제 교육 영상을 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영상 제작에서는 또 뭐 예체능과 관련이 될 수도 있고요. 심폐소생술은 또 다른 어떤 계열과 관련이 될 수도 있는데 교육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이제 교육과 관련됐다 생각해서 하나의 예시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7개 계열에 2개씩 한번 참고해서 넣어봤으니까 선생님들이 한번 쭉 보시면서 담당하시는 교과의 이제 예시만 보지 마시고요. 다른 교과에서는 이렇게도 쓰는구나, 이렇게도 이제 역량이 있고 평가 과제를 진행할 수도 있구나라고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두 번째 이제 주제의 마지막 얘기인데요. 자기소개서가 이제 없어지게 되죠. 왼쪽에 있는 거는 굉장히 오래전에 네 가지 문항이었을 때 이제 자기소개서 문항이었고요. 오른쪽 아랫부분은 이제 최근에 작년에 이제 1번 문항이 이제 공통문항이고 마지막 문항이 이제 자유문항인 형태였는데요. 올해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이제 폐지가 되고 이제 반영이 되진 않죠.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교사 추천서도 이제 없어진 거고 자기 소개서도 폐지가 됐기 때문에 학교 생활 기록부를 이제 기록하실 때 예전에는 이제 아이가 어떤 했던 부분들 뭐 역량이나 어떤 결과 어떤 수행한 과정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 아이가 왜 이런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사실 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많이 되진 않았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자기소개서에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녹여냈던 부분인데 자기소개서가 이제 결국은 이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하실 때 그 아이가 왜 이런 활동을 이제 이런 주제를 정해서 발표했는지 그런 동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발표하고 나서 또는 이제 아이가 어떤 이제 탐구 활동을 끝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발표를 시키실 때 동기 부분과 변화된 모습들을 함께 이제 발표를 시키시면 그런 부분을 또 생활기록부에 약간 언급해서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이제 올해부터는 고민을 하셔서 단순히 아이가 어떤 한 부분 수행한 결과 그런 것도 이제 잘 기록을 하시겠지만 왜 그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왜 주제는 그렇게 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어떤 고민을 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발표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관찰을 하시고 생활기록부에 좀 언급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세 번째 이제 주제입니다. 엑셀을 이제 잘 활용하시면 학교 생활기록부를 이제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작한 프로그램이고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뉴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프로그램은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나중에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작한 이유는 이제 진로에 기반한 어떤 기록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 생활 기록부를 어떤 개별화시키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간의 차이가 최소화가 되면 동일한 과목을 여러 선생님들이 가르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최소화시키면 좋겠다 해서 한번 개발해 봤습니다. 메뉴가 이제 시트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시트가 있고 과목 1, 과목 2, 과목 3, 과목 4가 이제 교과 세특을 작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리 부분은 이제 동아리 활동을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적 진로 입력하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학생의 학적과 이제 학년 반 번호, 성명, 진로 희망을 만약에 넣어놓으시면 이 프로그램을 이제 전체에 있는 그 선생님들이 같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시면 이제 만약에 학교에서 만약에 활용하신다고 치면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학생들의 성명까지 더 좋으면 이제 진로 희망까지 넣어서 같이 공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과목은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과목을 이제 입력하라고 제가 만든 칸이니까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같이 이제 과목명을 넣으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이제 부분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전에 이제 두 번째 단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과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됐기 때문에 과목을 교과를 선택하셔서 담당 과목에서 어떤 역량이 중요한지를 이제 평상시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활동 주제 작성하기라는 이제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시면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물리학 1이라는 과목을 혼자서 가르치시는 건 뭐 관계가 없는데 두 분 또는 뭐 세 분이 가르치신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 이제 시험 문제 출제하실 때는 이제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출제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교과 세특을 쓰실 때는 이제 각자 이제 보통 쓰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사 간에 동일한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교사 간에 어떤 차이가 활동에 대한 어떤 기록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그런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어떤 이제 머릿말 부분에 해당하는 활동 주제를 먼저 넣고 작성하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봤고요. 이 부분을 이제 만약에 동일한 과목에 동일 교과 선생님들이 같이 협의하셔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교사 간의 교과 세특을 이제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최소화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아이들의 내용이 같아지는 건 아니고요.
어떠한 주제를 어떠한 활동을 중심으로 기록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개별적인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과목마다 선생님들마다 이제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는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화면에서 이제 물리학 원이라는 이제 교과 혜택을 쓰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하실 일이 뭐냐면 이제 전체 학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이제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아이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학년 반 번호만 입력하시면 학번 성명 진로 희망이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전제 조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에 학적이 다 들어가 있어야 가능하고요. 혹시 이제 개별적으로 만약에 사용하신다, 학교 전체 선생님들이 안 쓰시고 한다면 이 부분에 학년 반 번호, 그다음에 이제 학번 성명 진로 희망을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평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자율평가는 앞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주제에서 말씀드린 예시에서 교사의 총평을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율평가는 학생에 대한 총평을 이렇게 자유롭게 세 개의 칸에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활동 1부터 활동 15까지는 앞에서 이제 수업 활동 주제에 미리 넣어놓은 부분이 머릿말 부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예시는 이제 2개만 입력했기 때문에 물리학 발표 수업에서 물리학 실험에서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선생님들이 이제 미리 입력해 놓으시면 자동으로 뜨게 돼 있고요. 첫 번째 학생이 만약에 이제 자율적으로 말씀드린 수업 태도가 바르고 활동지를 꼼꼼하게 작성함이라는 어떤 총평을 써주시고 물리학 발표 수업에서 힘과 운동에 대해 설명했고 물리학 실험에서 실험 도구를 잘 사용함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시면 그 부분이 자동으로 이렇게 합쳐져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글자 수와 바이트, 그다음에 학생의 학번, 성명, 진로 희망을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은 어떤 교사의 총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참여를 안 한 학생이겠죠. 활동 2만 좀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럼 활동 2의 오차의 원인을 잘 분석함이라고만 기록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물리학 실험에서 오차의 원인을 잘 분석함이라고 자동으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제작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진도는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면서 기록할 부분이 있으면 넣으시라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놨고요. 동아리 활동 부분은 모든 교사가 동아리 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이제 만들어 놨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생의 학년 반 번호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학번 성명 진로 희망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선생님 혼자만 쓰신다, 전체 교사가 안 쓰고 그러면 왜냐하면 학적이 이제 입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학번 성명 진로 희망을 다 이제 입력하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리도 보시면 바와 같이 동아리 주제를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선생님 연초에 이제 동아리 활동 계획서를 쓰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만약에 잘 구조화 시키시면 머릿말 부분에 선생님들이 직접 이제 입력해 놓으시면 동아리를 이제 평상시에 기록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머릿말 부분에 동아리 주제 발표 활동에서 토론 활동에서 이런 내용들을 넣고 만약에 동아리 활동할 때마다 그때그때 간단하게 기록을 해놓으시면 자동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요. 앞에 교과 채택과 동일하게 자율평가는 이제 총평을 쓰는 겁니다. 동아리 활동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에 대해서 뭐 총평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주제별로 또는 이제 활동별로 이렇게 나눠서 기록을 하시면 첫 번째 학생은 이제 동아리 부장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동아리 주제 발표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함, 토론 활동에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여 주장함,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면 자동으로 문장이 완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생은 이제 물리학자라고 돼 있는데 보니까 이제 두 번째 학생은 이제 보통으로 이제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활동만 기록이 돼 있고요. 뭐 토론 활동에서 반론을 제시함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시면 자동으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평상시에 선생님들이 이제 임장지도 하시면서 아이들을 뭐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으면 그때그때 기록을 해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학기 말에 그거를 좀 수정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기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설명서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시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로 독서 예시는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2학년 학생들과 1학년 학생들을 이제 한 학기씩
진로 활동 시간에 좀 지도한 내용입니다. 예시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이제 도움이 되신다고 이제 생각이 드시면 참고하셔서 올해 이제 교과 시간에 활동하셔도 되고요. 또는 뭐 동아리 시간에 또 운영하셔도 되고 다른 뭐 이제 학급 활동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서 및 발표가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기소개서가 올해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왼쪽에 있는 양식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제시했던 3번 문항이었습니다. 작년까지 이제 제시가 됐고요. 이제 올해 이제 폐지가 되는데 서울대는 그만큼 이제 독서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고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특히 상위권 대학들은 독서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하면 녹여낼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해서 작년에 1학기, 2학기에 한번 운용을 해봤습니다. 2번 동안 운용을 했었고요. 보시면 그 자기소개서 문항에 서울대는 3번 문항에 읽게 된 계기, 책에 대한 평가, 자신에게 준 영향을 중심으로 이제 기술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식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한글 파일로 양식을 만들어서 책을 읽게 된 계기가 1번, 책에 대한 평가가 2번, 그다음에 세 번째 자신에게 준 영향이 3번 해서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먼저 이제 책을 읽고 진로 시간에 이걸 한번 적어보자 해서 이제 했던 활동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상 이제 뭐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1시간밖에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나와서 발표하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운영을 했냐면 뭐 교실에서 이제 직접 발표를 시킬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패들릿이라는 어떤 도구가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발표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패들릿을 좀 활용해서 발표를 시켰고요. 일부 학생들은 교실에서 또 발표를 시켜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또 이렇게 친구들에게 발표를 시켰습니다. 이 활동은 진로 활동으로 제가 운영을 했었는데 선생님들은 뭐 수행평가로 운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수행평가를 하면 또 이제 성적과 또 연계가 되고 모든 학생을 시켜야 되잖아요. 또 그런 방법보다는 또 뭐 기말고사가 끝나고 또는 중간고사가 끝나고 일부 학생들, 희망자만 또 이렇게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틀로 이제 양식을 만들어서 패들릿에 틀을 이제 학급별로 이제 아이들에게 안내를 했고요. 왼쪽 부분은 이제 아이들이 발표 영상을 만들 때 뭐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녹화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반디캠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그 사용법을 먼저 수업 시간에 소개를 하고 그거를 요 패들릿에 또 이렇게 다시 볼 수 있도록 추가해 놨고요. 오른쪽 부분에는 이제 5명씩 묶어서 탑재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 활동 패들릿 샘플 주소를 이제 뭐 이와 같은 형태로 아이들에게 안내를 하고 수업 시간에 요 3가지 영상을 뭐 굉장히 길진 않습니다. 뭐 한 3분 정도? 그래서 뭐 10분 정도면 충분히 3가지 영상을 다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간단하게 컴퓨터 화면을 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에게 소개를 하고 또 패들릿에도 탑재해서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1학기 때, 작년에 이제 1학기 때 2학년 학생들을 이제 진로 독서 활동이죠. 그거를 발표했던 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해서 탑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5명씩 묶어서 탑재를 하게 했고요. 이거를 좀 아이들이 한 3분 이내, 너무 길지 않게 3분 이내로 제작해서 영상을 탑재시키도록 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작성해서 발표를 반드시 하게 하진 않고요. 파워포인트로 할 수도 있고 한글 파일에 이제 원고를 쓰고 읽으면서 발표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조금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탑재한 영상을 보면 뭐 꼭 파워포인트가 아닌 뭐 다양한 형태로 아이들이 제작해서 발표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 모든 탑재한 다음에 제가 일부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들이 좀 발표를 수업 시간에 하게끔 한 학생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한 이제 반 같은 경우는 일부 영상을, 우수한 영상을 수업 시간에 또 공유해서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이제 진행을 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활동이 끝나고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이제 마지막에 했냐면 수업 시간에 이제 구글 양식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제 뭐 진로희망, 희망학과 진로도서 저자명을 기록을 하고
앞에서 이제 발표했던 내용 있잖아요. 발표했던 내용을 좀 요약을 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마지막에 좀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도 보고 아이들이 기록한 요 내용을 참고해서 제가 이제 진로 활동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와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시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이제 진로 활동에만 했지만 꼭 반드시 진로 활동 말고도 교과 세특 시간에 이제 수업 시간에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뭐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학급 활동 다양한 부분에 아마 응용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2학년, 1학년 학생들을 이제 지도를 했는데 학생들 중에 이제 그러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되냐 이렇게 또 문의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열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아직 어떤 뭐 학과를 정하지 않지 않았냐. 그래서 계열이 7개 계열로 대부분 나뉘어지는데 그 7개 계열 중에 너희들이 관심 있는 계열과 관련된 책을 읽고 하면 좋지 않겠니라고 이렇게 좀 소개를 했고요.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계열에서 약간 좀 좁혀서 학부죠, 학부. 기계공학, 기계, 전기, 전자, 공학부 이런 식으로 좀 과가 묶여 있는 학부 덩어리 정도의 어떤 독서를 하면 좋지 않겠니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3학년에도 이런 활동이 있으면 너희들이 3학년에는 원서를 쓰기 때문에 학과와 관련된 독서를 하지 않겠니 해서 학과와 관련된 독서를 하고 어떤 탐구 활동을 좋겠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대학 5개 정도의 대학이 공동 연구를 해서 종합평가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평가 이제 요소를 이제 좀 정리를 했죠. 그래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독서나 이런 활동들이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이 되겠는지 제가 한번 좀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에 뭐 이렇게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또 개인 세특, 교과 세특에 요 정도의 이제 어떤 독서와 관련된 활동이 들어가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아니지만 2025년도가 되면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실시가 되고요. 새로운 교과서로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1학년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과 같은 게 1년 동안 한 개 과목을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데 2025년부터는 학기별로 이렇게 다 쪼개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교과 세특 1학년이 이제 전에는 국어가 500자, 수학이 500자였는데 2025년도부터는 2025년이 되면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 해가지고 500자, 500자에서 국어가 이제 1학년 국어가 이제 총 1000자가 됩니다. 500자, 500자. 그래서 거의 이제 교과 세특이 거의 2배가 되게 되겠죠. 최대 글자 수가.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제 교과 세특 적으실 때 굉장히 이제 어렵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독서 활동을 잘 이제 미리 좀 구상하셔서 나중에 그 부분이 좀 녹여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이 나중에 2025년이 됐을 때면 교과 세특 부분이 더 이제 독서와 관련된 부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제 생각이 됐고요. 요 부분은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어떤 일부 학생들은 이렇게 이제 좀 우수한 책과 관련된 활동들이 많이 기록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한번 좀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생부에 기록된 독서를 통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겠냐. 제가 이걸 고민한 거는 지금 이제 생활기록부가 이제 어떤 매뉴얼에 대한 안내가 아니고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된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연수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업 역량이 크게 이제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탐구력 부분을 보시면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을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탐구력에 지적 호기심을 위해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고민하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로 역량의 이제 3번째 부분을 보시면 진로 탐색 활동과 이제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또는 노력에 독서 활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역량에서 협업과 소통 능력이 있는데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또 구성원들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의사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탐구력, 그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그리고 협업과 소통 능력. 그래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부분에 있어서 이 독서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했던 어떤 그런 이제 운영한 부분을 어떤 사례로 소개해 드리니까 선생님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도움이 되시고 또 앞으로 좀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참고해서 운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카이스트에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던 건데요. 제가 한번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작년에 카이스트 이제 자기소개서는 1번, 2번이 공통문항이 아니고요. 이제 보통 공통문항을 3번, 2번과 3번으로 뒤로 이렇게 밀어놓고요. 카이스트는 1번 문항에 이런 이제 질문을 작성하도록 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카이스트는 질문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템 분야에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남과 다른 자신만의 질문에 대해 작성하고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를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300바이트, 1600바이트에서 굉장히 많은 글자 수가 되는 부분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질문, 책을 읽는 활동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평상시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고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됐는지를 이렇게 남에게 말할 수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활동이고요. 아이들에게 어떤 평상시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질문을 한번 적어보고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한번 써보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하니까 선생님들도 한번 이 내용을 보시고 아이디어 선생님들이 어떤 뭐 교과 세특이나 또는 뭐 진로 활동 또는 뭐 동아리 활동 또는 뭐 기타 여러 가지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시는데 어떤 관련성이 있다, 의미가 있다 생각하시면 한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독서 이력 목록을 5가지 제출하라고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최상위권 대학들, 특히 상위권 대학, 아이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이런 대학들은 책에 대한 어떤 활동이나 그런 책을 읽는 학생들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교 생활기록부 종합전형 대비 생활기록부 기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